친정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시부모는 아들만 데리고 해외여행을 갔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요. 20년 동안 성실하게 며느리 노릇을 했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당했다는 것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교포 가정에 시집와서 20년을 살아온 한 며느리의 절절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결혼 초기 이 며느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교 사상이 깊은 보수적인 집안 풍습, 생전 처음 듣는 사투리, 며느리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예의와 규칙들.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지만 회사 신입사원처럼 생각했죠. 처음엔 다 어렵지. 배워가면 되는 거야. 차로 20분 거리 시가에 주말마다 빠짐없이 방문했습니다. 시부모가 좋아하는 골프도 배웠어요. 원래 골프에 관심 없었지만 남편을 위해 함께 했어요. 같이 식사하고 골프장 나가고 나들이도 다녔습니다. 주변에서는 칭찬했죠. 참 착한 며느리네. 요즘 세상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이상하게 기분이 가라앉았어요. 마음이 무겁고 이유 없이 우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한테 화를 내기도 했죠.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한 거지? 왜 시어머니 만나고 오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문제는 시어머니와의 대화였습니다. 한 번 만나면 2시간, 3시간.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 그런데 그 내용의 70%가 주변 사람 뒷담화, 본인 시집살이 이야기, 시할머니 험담이었어요. 처음엔 측은했습니다. 어머니 참 힘드셨겠네요. 고생 많으셨네요. 며느리는 밝고 긍정적인 친정엄마 밑에서 자랐거든요. 친정엄마는 다른 사람 험담을 거의 안 하셨죠. 그래서 시어머니 이야기가 처음엔 정말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문제는 같은 이야기가 끝없이 반복된다는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은 이야기. 한 달 후에도 같은 이야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같은 이야기. 마치 고장난 녹음기처럼요. 처음엔 공감하며 들어주던 며느리도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시어머니의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씩 며느리 마음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전염이라고 합니다. 며느리는 원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만나고 나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20년이 지날 때까지요. 20년이 흐른 후 며느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르시스트였어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피해를 받았는지 반복하죠. 시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피해자 정체성에 갇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피해자야. 나는 불쌍해. 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20년 동안 감정 쓰레기통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며느리는 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시집살이로 고생하셨으면 그건 시아버지한테 하소연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저한테 20년 동안 그 이야기를 반복하신 거죠? 저는 어머니 시집살이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제게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쏟아내신 거죠? 결정적인 사건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벌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급히 한국으로 갔고 다행히 임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충격이 컸습니다. 남편은 회사 때문에 3주 만에 돌아갔고 며느리와 손자는 3개월을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혼자 남은 친정엄마를 돌보기 위해서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믿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시부모는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남편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그것도 아들의 장인어른 49제도 안 지난 시점에요.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49제도 안 지났는데 며느리는 한국에서 홀로 남은 친정엄마 돌보며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시부모는 아들 데리고 셋이서 추억여행을 다녀온 거죠. 몇 년 후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만 한국에 3주간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부모가 또 움직였죠. 이번엔 시부모,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넷이서 여행 계획을 세운 거예요. 며느리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저번엔 당신이 부모님과 다녀왔으니
이번엔 큰아들이랑 셋이서 다녀오시라고 해. 공평하지 않나요? 남편이 시부모께 전했죠. 그러자 시어머니 반응은 뭐? 둘째가 안 간다고? 그럼 나도 안 가. 완전히 으름장을 놓으신 거예요. 결국 또다시 넷이서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나를 지켜야 해. 이제 시부모와 되도록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빠짐없이 방문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가족 생일에만 가요. 남편도 이제는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여러모로 배려해줍니다. 며느리는 자신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충분히 최선을 다했어요. 20년 동안 충분히 맞춰드렸고 감정 쓰레기통 역할도 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킬 시간이에요.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참아야 할까요? 며느리는 20년 동안 참았어요. 그런데도 부족한 걸까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참아야 할까요? 며느리의 감정도 존중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시어머니의 감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며느리의 우울함과 고통은 무시되어도 되는 걸까요? 건강한 거리두기는 이기심일까요? 며느리가 시부모와 거리를 두기로 한 게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정당한 선택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고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